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10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미국 정치농장 402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소 밥 주다가 방송하러 뛰어들어온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입니다. 뉴저지의 양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애입니다. 자, 우리 벌써 10월 2일입니다. 전문 용어로 4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농장도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이제 동물 모습도 나오고 사람 모습도 나오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 미주 한인들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는 미주 한인들의 삶,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 의견들 다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02화 미국 정치농장 먼저 속보 비슷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죠.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다가 지은 죄는 묻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한테 그 기소 내용을 다시 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가 165페이지짜리 기소를 다시 냈습니다. 무엇을 증명하겠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1월 6일 날 폭동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 한 일들이 절대로 대통령 공직자로서 한 일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를 출마한 한 후보 개인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바꿨어요. 오늘 US 디스트릭트 저지 판사인 타냐 첫칸이 이 특별검사 잭 스미스가 낸 기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Judge Unsealed 그렇게 나오죠? 네. 이거 트럼프 변호 측에서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 기소 내용을 지금 공개하냐고. 왜냐하면 이 기소 내용 공개하면 불리하잖아요. 대선 가도에. 그렇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잭 스미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공무를 수행하느라고 지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11월 2일 대통령 선거 전에 무슨 판결을 내리진 않아요. 시간상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공개된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백악관 참모가 2021년 1월 6일 날 폭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닝룸에 있었답니다. 식당에. 참모가 헐레벌떡 뛰어서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럼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해라 그러지 않고 So what? 그랬대요. 펜스가 폭도들한테 맞든 말든 뭐 So what? 내가 뭐 하라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6일 날 자기는 아무 일 한 것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스티브 배넌 팟캐스트자 뭐 옛날에 자기 참모였었습니까? 스티브 배넌 그 극우주의자 하고 1월 6일 전에 수차례 통화한 것도 내용이 나오고 이런 상당한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 스미스의 기소 내용을 이 판사가 일부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했는데 이 내용은 연방 대법원에서도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어제 11월 대선에 출마한 두 당의 부통령 후보, 공화당의 J.D. 밴스와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 간의 공개 토론회가 있었어요. 요번에는 팩트 체크를 하지 마라. 모더레이터가 팩트 체크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스프링필드 오하이오 얘기 막 그 뻥을 치고 그랬죠. 모더레이터가 이거 안 돼라고 팩트 체크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뭐 공화당에서는 와 그런 거를 팩트 체크해가지고 불리하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는 그냥 틀린 거 있어도 그냥 나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후보 간에 상당한 토론이 진행됐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막 서로 인신공격 같은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이 부통령 후보에서는 인신공격보다는 주로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서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부통령 후보 간에 둘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의견도 한 대여섯 가지가 나타났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토론회였다. 모범적인 토론회였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대신 제가 두 가지 딱 짚는 건 그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그 임신 중지권을 전국적인 단위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이디 벤스의 선거 유세 용지에도 나오고 온라인에 나오고 막 주장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 그렇죠. 머더레이터가 공화당이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부정했어요. 예. 어, 완전 거짓말이죠. 결국은 예, 그 100% 거짓말. 여성들의 예, 그 그 표를 의식하는 표를, 거죠. 예.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잭 스미스 제뉴어리 6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뒤집기 기소 음모 변경. 예, 이런 네.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도 또 물어봤습니다. 머더레이터가 아직도 당신은 트럼프가 그 선거 이겼는데도 문제냐고. 억울하게 진 거로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이디 벤스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예. 음, 그럼 결국 이 제이디 벤스가 약간 트럼프랑 거리 두기를 하는 걸까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트럼프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런 거예요. 불리한 거는 얘기 안 아, 하고 뭐 예, 대통령으로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유화적이거나 잘못된 걸 인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 똑같다. 트럼프랑 뭐 네. 그렇게 팽팽한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염소 아저씨 요즘 그 유권자 등록하러 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네. 혹시 거기서 뭐 한인 사회 투표 민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겪죠. 제가 직접 겪습니다. 한 5차례 갈 건데 현재는 교회로만 갔었습니다. 한인교회. 교회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의 성향은 공화계입니다. 마당. 네. 한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권자 등록할 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가정은 바깥 양반이랑 어르신 공화당이래요. 공화당 성향. 그거 이해 가죠? 왜냐면 그렇죠. 한인 교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공화당을 섬기면 미국이 신도들이 늘어나고 더 범죄도 안 짓고 뭐 하나님 신앙심도 깊어지면서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간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화당 성향 분들은.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많이 갔어요, 저는. 뭐 공화당 성향이시구나. 그런데 이번 11월에 트럼프를 찍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뭐 민주 성향 분들은 뭐 지금 고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범죄를 저렇게 저질렀고 뭐 부정을 하고 하는데. 그러나 공화계 성향의 미주 한인들은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뉴저지 네. 양이님은 혹시 주변에 이번 11월 선거에서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한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똑같아요. 저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어르신들 중에는 확실히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트럼프는 아니지.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해리스를 찍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투표장에 안 나오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트럼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은 미주 한인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져 있죠. 예, 네. 예. 뭐 사실 그래요. 기독교 아무리 신앙심 있는 분이 공화당이 좋다고 하면서도 트럼프의 그 뭐 여자 관계 문제라든가 막 이런 거를 아이들이나 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주여 그 트럼프의 부적절한 관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아주 곤란할 거예요. 입에 올리기가 아주 힘들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기류가 뚜렷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아주 큰 일이 있죠. 옛날에 야, 이스라엘이 과연 헤즈볼라를 공격할 것인가 했더니 공격을 했죠. 그럼 네, 어우, 헤즈볼라는 예, 그러면 또 이스라엘한테 응수를 할 것인가? 근데 했죠. 그러면 저, 이스라엘 지상군이 그럼 레바논 국경 넘어가지고 쳐들어갈 것인가? 했더니 진짜 그렇게 했죠. 그러면 네, 이란이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뭔가를 할까? 그랬더니 진짜로 미사일 180발 쐈죠.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할 것이다라고 이제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우리 미주 한인들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 저는 일단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그 전이었나? 17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레바논 수도 그 베이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그 삐삐가 폭발했던 사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예, 그거 저는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예, 제가 삐삐 장사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관심이 그러셨어요. 굉장히 크죠. 아직도 삐삐를 쓰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페이저와 그 무선 통신기가 한 번에 터질 수가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삐삐라는 그 특정한 그런 디바이스가 분명히 통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무선으로 뭐 폭발물이라든가 그런 걸 터뜨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 삐삐의 단순히 그런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뭔가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드웨어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라는 예, 얘긴데, 그 답은, 제가 듣기로는 뭐 대만제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예, 중간에 아니, 그 그렇다면 뭐 누군가가 제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답은 저도 그 네,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네. 쉽게 얘기해서 첩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헤즈볼라 안에. 그래서 그런 거, 그 헤즈볼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페이저나 무선 네. 통신기에다가 다 설치를 뭔가 했어요. 이 집어넣은 사람들이. 거죠. 예. 칩 같은 자, 거를 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보력이나 네, 조직원들, 그런 게 예, 이런 엄청난, 것이 대단한 예, 거죠.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그 나스랄리 이 사람도 네, 바로 정확하게 그분이 송곳 꽂듯이 그 건물에다가 엄청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네, 결국 사망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스라엘의 정보력이고, 헤즈볼라 그러니까요. 내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네, 그런데, 저는요, 예, 네. 그 헤즈볼라 옛날에 얘기 들었을 때 하마스처럼 완전 테러 집단으로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서방 언론이 그냥 그 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이렇게 특히 미국이 그냥 만들어 놨고 왜곡을 시켜놨던 거였더라고요. 한 기자가 노암 촘스키 네, 교수하고 대화를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인들이, 우리 한인분들 특히 생각하면은, 야, 아무리 뭐, 팔레스타인 사람이 불쌍하고 뭐 해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붙으면 미국이 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을 편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뭐, 원유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네, 기자님과 노암 촘스키 교수가 한 예. 이야기 한번, 양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촘스키 교수님한테 헤즈볼라는 테러 조직인가요? 했는데 촘스키 교수님께서 아니요, 실제 테러리스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며 헤즈볼라가 서방 언론과 정치 권력에 의해 그렇게 분류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감히 그들의 대량 학살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오래전 인터뷰에서 촘스키는 이렇게 진실과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헤즈볼라는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게 아니라 헤즈볼라는 아랍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대변해 왔고 이번에 암살당한 나스랄라는 헤즈볼라의 전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자지라의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헤즈볼라와 나스랄라가 아랍의 봄 때 시리아 독재자를 아마 지지했었나 봐요. 그거는 이제 치명적인 오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 나스랄라가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가자 대량 학살을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나스랄라를 제거한다면서 사전 통지도 없이 레바논 시민들이 밀집한 지역의 6층 아파트를 폭격해 산산조각으로 만들었고요. 가자에서도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목적은 헤즈볼라 제거가 아니라 대량 학살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과정을 보면 미국의 책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는 무장 세력,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세력을 제거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인종 청소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지금 네타냐후 극우 정권의 목적이고, 헤즈볼라 제거가 아니라 레바논 쪽의 사람들도 완전히 제거해서 살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뭐 가자 스트립에서 하마스만 제거하면은 이제 뭐 다시 거기에다가 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이것을 우리 미주의 한인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것은 민간인이든 무장 게릴라건 상관없이 다 죽이거나 아예 그곳을 초토화해서 다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비윤리, 비인간적인 것인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방지책이 없이 계속 지지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이스라엘 이야기 마쳤고요. 이어서 한국 정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